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좀 암울하기만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9,511불이고요. XRP 가격은 25센트, 거의 26센트 정도 되는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XRP와 리플사를 이제 조롱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제 채널에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깝죠.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항상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본인들도 이제 일반 시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죠. 암호화폐 자체가 사기인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민들이 분열돼서 또 싸우고 있죠. 아무튼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바로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PNC뱅크, 미국에서 8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4억 달러 규모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이고요. 작년에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파트너십 이후에 드디어 미국 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리플넷을 사용해서 송금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엑스커런트인지 엑스래피드인지는 나와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안전하게 생각을 해서 엑스커런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블록체인 솔루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XRP 사용에 관한 가능성은 조금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PNC뱅크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되었고요. PNC뱅크의 고객들은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해외 구매자로부터 청구서에 상응하는 금액을 바로 미국으로 즉시 지불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국제 수치 계정과 자산 관리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PNC뱅크 측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PNC뱅크에 관한 소식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은행들이나 금융업계가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XRapid과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엑스커런트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실망할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리플사의 사업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한 지금 이 모든 과정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때 리플넷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고객들이 천천히 하나둘씩 XRP와 XRapid을 사용하는 쪽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PNC뱅크에 관련돼 가지고 좀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PNC뱅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제1위의 자산 운용사, 운용하는 자산만 6조 5천억 달러가 되는 블랙락의 2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블랙락 같은 경우는 올해였죠. 올해 4월에 리플사의 경영진 멤버를 한 명 영입하기도 합니다. 이 멤버는 블랙락으로 넘어가가지고 디지털 자산의 팀을 이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이렇게 또 소개를 드려봅니다. 자, 드디어 중동, 아시아,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리플넷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송금을 하는 은행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이 출발의 신호탄이 되어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정말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리플넷에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항상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끊는 사람이 없어서 시작을 안 하는 것이지, 일단 시작하게 되면 마치 이제 리플사가 사업 초기에 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많은 은행들이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은행이 파트너십을 맺자마자 갑자기 모든 은행에서 문의가 몰려들었다라고 하죠.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PNC뱅크가 첫 번째로 리플넷을 사용해가지고 송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미국 내에 있는 은행들이나 전 세계 있는 은행들도 이제 더욱더 신뢰를 가지고 리플사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NC뱅크에 관한 큰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명이 폼플리아노에게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어이 폼플리아노, 이번에 PNC뱅크가 공식적으로 리플넷에 들어와서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거 네가 매주 올리는 트윗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위클리 뉴스에 좀 넣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폼플리아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건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안 할래. 그러니까 이제 폼플리아노도 비트코인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XRP 관련된 뉴스는 공유하기 싫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전에 머니그램 뉴스 나왔을 때도 완전히 모르는 척 했었지 라고 하면서 질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XRP 투자자들과 비트코인 투자자들 간의 전쟁은 언제쯤 끝나게 될 것인가. 애지간하면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되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엔 XRP 레저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3,500만 달러어치의 이더리움 20만 개를 우리 시각으로 어제 누군가가 XRP 레저를 통해서 이렇게 보냈다, 전송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XRP 커뮤니티 멤버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발벗고 나섰고 10만 개씩 2번 이렇게 이더리움을 XRP 레저를 통해서 전송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고 거래량이 높아질 때는 이제 미체결 물량도 꽤 늘어나는,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죠. 반면에 이제 XRP 레저 같은 경우는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XRP 레저에서 보내기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더리움을 XRP 레저에서도 보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XRP에 어떤 식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XRP가 인터레저와 함께 자산을 운용하는데 다른 암호화폐들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교환 및 전송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자산들 사이에서 XRP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많이 발전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직접적인 소식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로스 레카우 기억하시나요? 로스 레카우 같은 경우는 스웰에도 참석을 하고 또한 빵형과의 패널에도 이렇게 함께 참석을 했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라이언 자곤이 비트코인 관계자들과 함께 작업 증명과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도 중재자 역할로서 이렇게 함께 패널에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IMF의 로스 레카우가 이제 IMF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국제결제은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그가 맡게 될 직책은 혁신허브의 전략 및 법률 수석 자문관 직책입니다. 자, 이 국제결제은행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제가 두툼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불렀던 그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IMF는 기본적으로 리플사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틴 레갈드는 유럽으로 가게 되고 로스 레카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데 국제결제은행에서 또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부 다 우연이겠죠. 우연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왠지 흘러가는 방향들이 리플사에게도 동시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일단 조금 더 두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확실히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유럽 의회에서 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XRP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되어 있다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ICO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ICO 안 했는데. 자, 아무튼 유럽에서는 XRP가 탈중앙화 되었다라고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영국에서처럼 유럽 전체에서도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발표도 또 나와주면 정말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일본으로 갑니다. SBI가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XRP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XRP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퍼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본인들 거래소 홍보도 하기 위해서 SBI 산하 펀드 평가사가 주식 배당으로 XRP를 지급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다가오는 9월 30일 기준 재무년도 2020년 3월 중간 배당금으로 100주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30개의 XRP를 지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당으로 XRP를 받는 투자자들은 SBI 홀딩스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SBI Virtual Currency Trade에 계좌를 개설해야 수령이 가능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XRP는 앞으로 실용성이 제고될 것이며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설명까지 남겼습니다. 자, 30개는 좀 짜죠. 좀 더 쓰지. XRP 한 300개 정도 주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계좌를 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XRP에 관련된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SBI가 일단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찌라시 소식이 있는데요. 이 메탱이가 자신의 트윗을 남겨가지고 곧 있으면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XRP 가격도 조금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매택이 말대로 가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격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발표들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PNC뱅크 같은 소식들 계속 나와주기를 바라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광고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봐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 스트레칭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